뭐 음악의 3요소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왜 하필 3요소죠? 4요소만 안 되고 5요소만 안 되나요? 왜 3요소겠어요? 3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있는 무리 중자가 있는데 이것도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을 무자가 있는데 이것도 화살 3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둥글 윤자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글자 위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모양은 책봉하다, 명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셋으로 돼 있느냐? 셋을 갖췄느냐? 그러면 하나의 뭉치, 하나의 덩어리로 명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 윤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어의 세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00%. 영어에 우리가 한 세트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세트. 지금 이 무성기는 이것과 저 장비가 합쳐져야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한 세트를 설명하는 말이 의미 왜 하필이면 셋이죠? 셋. 뭔가 이 영어의 세트를 만든 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셋을 아는 사람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자, 셋은 천재인을 말합니다. 천재인은 우리가 눈만 뜨면 바라보는 하늘과 땅과 사람, 만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의식해서 첫 번째 의식하는 존재가 저 셋입니다. 그래서 그 셋에 대한 강력한 인식 때문에 셋만 이루었으면은 하나의 완성된 걸로 보자. 이런 인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천지인은 하늘과 땅이고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이 언제나 1번입니다. 땅이 2번, 사람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결의 우주관이에요. 초보적인.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야, 사람은 3번째야. 너무 간단하죠. 야, 사람은 3번째야. 그 3번째 속에 3번째라고 할 때 3번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3번째 의미를 찾는데 첫 번째 한자로 제가 그림자 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그림자 영자는 뭐 저 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빛을 가리는 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과 사물만 있으면 저 그림자는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그림자를 한자로 만든 사람들이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이게 이제 볕경이라고도 하고 서울경이라고도 해요. 햇살이라는 의미예요. 햇살. 그 다음에 이 2개만 있으면 너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털삼이라고 쓰는 한자인데 이 글자의 획이 3개인데 3개의 뜻은 뭐냐면 3번째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림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1번과 2번에 있어요. 1번과 2번만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긴다. 자, 이게 3번째로서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하늘과 땅만 있으면 저절로 생긴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하늘과 땅이 없으면 나는 3번째는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걸 읽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알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 홍익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림이라는 말이에요. 살림. 여러분 다 살림살이 하시죠? 요즘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살림살이들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살림살이라고 하는 그것을 왜 살림이라고 부르죠? 살림이 무슨 뜻이죠?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살린다. 살림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뭔가를 살리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살림살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붙이면은 홍익이에요. 홍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에요. 한국 사람은 그것을 입에다 달고 다니면서 정말 살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림살이, 살림이라고 자기가 사는 것을 표현을 하냐면
자기를 그림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1번과 2번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방법은 1번과 2번을 살리는 거예요. 저건 기입니다. 기자. 기공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기를 옛날 글자는 저렇게 썼어요. 이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개수가 중요합니다. 개수. 셋입니다. 기는 세 번째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쌀미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글자 이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위에 모양만. 그런데 이 모양을 글자를 처음 만들 때 분들은 이렇게 썼어요. 저걸로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야 기는 세 번째야 이런 뜻이에요. 자, 저 기가 생기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김을 생각하면 돼요. 김은 어떨 때 생기죠? 김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 다음에 불로 데필 두 번째 물이 있어야 되고 불과 물만 있으면은 김은 저절로 생기는 세 번째. 역시 세 번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1번과 2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걸 저렇게 세 개의 기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것들의 존재 방식은 1번과 2번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뭔가 이 생각을 해봐도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없으면은 세 번째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철학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세 번째로 인식한 사람들의 철학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도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축과 두 번째 바퀴살과 세 번째 겉에. 만약에 바퀴살이 없다면 중심축과 겉에는 서로 별개죠. 아무 관계가 없죠. 네. 만약에 바퀴살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싣기가 어렵겠죠. 바퀴살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복자와 바퀴살 복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 바퀴살이니까 수레를 나타내는 이것을 빼버리면 나머지 요 모양이 바퀴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모양을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양이 여러 개죠? 왜 저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저걸 표시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모양이 다양하지만 그 다 나름대로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위와 그 다음에 맨 밑 두 개를 연결하는 요게 사다리. 그것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모양을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글자의 맨 위에 한일자가 있으면 무조건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 일자는 한일자잖아. 하늘을 일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위에 쓰면 전부 하늘입니다. 이건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밭전자인데 밭전자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을 왜 밭으로 나타내냐면 밭이라는 것은 하늘이 일하는 일터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위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모양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이게 사다리.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통을 말하죠.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결은 많을수록 좋다. 자, 저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인데 우리는 여기에 속해요. 세 번째. 근데 세 번째인데 이 사다리가 없으면 하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다리처럼 나와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가 완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저 수레바퀴입니다. 결국에 수레 겉에로서는 살이 연결되지 않으면 1번 중심축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살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좋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제 이 수레바퀴죠. 자, 이걸 또 정리하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는 1번, 2번이 있어야 존재하는 세 번째.
1번, 2번만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김에서는 1번, 2번이 있어야 존재하는 세 번째다. 그 다음 바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바위를 제가 여기다 하나 설명을 더 넣었어요. 저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바위는 맨 처음 용암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용암에서 식어지면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오랜 세월 지나면 모래가 됩니다. 용암과 바위와 모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10대도 나였고 20대도 나였고 또 나이가 앞으로 많이 먹어가도 또 나는 나겠죠. 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 바위는 바로 용암과 바위와 모래 셋을 이루는 하나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저렇게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존재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나. 이것이 이제 우리 셋이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어 쓰고 그걸로 우리 의식주를 표현하고 또 우리 철학을 우리 역사를 말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셋으로 이해를 해야 이 속에서 살림, 살림살이, 홍익이라는 저런 정신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홍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런 철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층 탑을 하나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3층 탑에서 위에 1층, 2층, 3층은 천지인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탑에서 말한다면 3층에 속해요. 3층. 그런데 3층은 2층이 없으면 3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층이 있어야 3층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2층은 1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불교에서 이 탑을 세우는 이유가 이 탑을 하나의 세계로 본다는 우주관의 저게 표현이 되고만요. 그래서 저게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지만 이게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탑에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과 2와 3 세 개 위에 또 하나의 이 부분을 말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기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세세 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자, 1, 2, 3을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1, 2, 3 천지인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 저 기단이 없으면 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층, 2층, 1층 아무리 잘 구성이 되었어도 저 기단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천지인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원초적인 세 가지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 셋만이 아닌 또 다른 하나가 있다. 셋을 지탱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 저 탑은 우리한테 그걸 말해줍니다. 다음에 이 모양은 제가 천부경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천부경은 총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1자 중에 15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이미 이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와 둘과 셋. 자, 천부경 81자는 매우 농축된 그런 그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81자 중에서 15자를 가지고 천지인을 말하고 1, 2, 3을 말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7자를 가지고 천부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운 것, 선 것. 저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양입니다. 자, 81자 중에 32자를 가지고 1, 2, 3과 음양을 말하고 있다. 1, 2, 3과 음양의 그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천부경에서는 이 둘이 담겨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의 자음이 14자입니다. 14자. 그런데 14자를 분류를 해보면 저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그룹은 이음과 여린 이음과 히읗, 미음과 피읍과 비읍, 시읒과 지읒과 치읒.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저게 우리 한국 철학에서 말하는 온망각입니다. 한민족의 문화, 역사, 철학을 기호로 만드는, 최초의 기호로 만드는 표시가 저 동그라미, 네모, 세모입니다. 원초적인 기호가. 그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서 저렇게 자음 9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이것은 양을 말하고 이것은 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자음의 첫머리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이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저 단순한 그 기호를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쓰면서 우리말로 쓰고 옷이라고 쓰고 밥이라고 쓰고 하면서 왜 그 뜻을 모르느냐? 그걸 봤더니 이 자음의 분류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자음이 만들어지는 원초적인 배경, 철학적인 배경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 기호에 대해서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자음은 이렇게 큰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두 그룹은 원방각과 음양이다. 천부경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은 아야어여 오요인데, 모음은 이걸로 만들어요.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양과 음의 표시. 이것은 하늘의 표시입니다. 한자에서는 저 글자를 점주라고 합니다. 점주.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데, 저렇게 점과 선과 누과 음양을 가지고 우리 모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은 전부 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아까 제가 성의 반대가 상이라고 그랬죠. 모음을 가지고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밥의 상대가 법이라고 그랬죠. 모음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을, 우리말을 알아갈 때 이걸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음은 전부 쓰임을 말하는데, 쓰임은 좌우 상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상대는 구입니다. 가의 상대는 거고. 이게 사전에서 다른 어떤 그 상대적인 것을 찾아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우리 자음의 많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집을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집이라는 개념을 내가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지 할 때는 또 거라고 하죠. 내가 사는 것을 거라고 하죠.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서는 쉰다 이런 뜻이에요. 쉰다. 멈추어 있다, 거기는. 우리 가와 거, 기역의 의미를 가는 양적인 의미로 쓰고 거는 음적인 의미로 쓰겠다. 그래서 갈 것자의 거는 원래 그 글자는 만들 때 죽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가의 상대, 거. 자, 저렇게 우리 모음은 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전부 상대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은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사말,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기호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여야 돼요. 100%.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오는 순간에, 내려온다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칼도라고 씁니다. 칼도. 칼도라고 쓰니까 저 모양이 무슨 칼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서 둘로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둘을 뜻해요, 이 글자도. 우리말에 내려오다라는 나뉘어지다라는 말과 같아요. 왜 같냐면 출발을 하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전부 하늘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이 되는 거예요. 이 기호는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라면은 저는 지금 절반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너 이렇게 해서 절반이야? 그러면 너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이 표시는 그걸 말해요. 내가 되어진 그대로 여기서 사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오는 순간에 전부 불완전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 완전해져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나 이제 만족한다. 이건 하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무언가 내가 부족한 뭔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에 그런 철학, 그런 인식의 표현이 바로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절반인데 내가 이 하늘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여기서 돌아간다는 표시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됨을 뜻해요. 하나됨.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에 불완전한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머지 절반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뵀더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의 절반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어요. 그런 심정이 담긴 마음으로 우리가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계신 분들끼리 먼저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인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작은 내 영역에서부터 아마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마침 오늘 우리 장영주 원장님께서 그 식사하는 시간에 저걸 물어보셨어요. 손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마침 또 손에 대해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손입니다, 손. 한자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글자를 봤더니, 나누어 봤더니, 자에서, 이게 이어질 개자예요. 그래서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그럼 뭔 얘기냐면, 우리 인체에도 손이 있죠. 이 손이 어디선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진 것을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체에서 봤더니, 이 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 손을 밖에 나온 두뇌라고 합니다. 두뇌. 무슨 뜻이겠어요? 이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놈은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손과 같은 형태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글자의 구조에서 한자에서 찾는 겁니다.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손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 손은 우리 인체의 머리와 긴밀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머리수에서 봤죠? 머리에 두 뿔이 있어요. 어디와 머리는 소통한다는 뜻이겠어요? 하늘과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혈연으로 표시를 하면은 부, 자, 손이 됩니다. 그게 우리 혈연관계의 손자, 손자 할 때 손이나 우리 인체의 손이나 손은 같아요, 틀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글자가 같으면 같다. 귀신과 귀는 같아요, 틀려요? 아까 글자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설명 못하지만 글자가 같으면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손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은 세세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 항상 머리가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리고 머리는 하늘이 내려오는 곳이고.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머리수 그래요. 수. 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수. 수 중에서 자연의 이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물입니다. 물. 근데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물수. 왜 물을 수라고 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라고 소리 나는 것들은 전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머리를 수라고 할 때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가 이리로 내려온다. 손을 수라고 할 때 무슨 뜻이겠어요? 이리 뭔가가 내려온다. 근데 뭐가 내려와요? 생각이 내려. 하늘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하늘, 머리, 손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걸 순서로 말하자면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손수를 위에 가로의 획이 하나, 둘, 셋인 것은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세 번째다. 아, 그럼 두 번째는 뭐지? 첫 번째는 뭐지? 이 셋을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영어의 세트. 그 말에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 말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세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 손 관계에서 손은 세 번째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영어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도 손을 이용해서 혈연 관계를 표시하죠. 근데 영어도 손을 이용해서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손이 세 번째인데 미국 사람들은 손을 몇 번째로 보죠? 두 번째. 두 번째로 쓰죠.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요 차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하늘 알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1번, 아버지가 2번, 손자는 아들은 세 번째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2차원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2차원. 하늘을 모른다는 것을 이따가 우리 주소를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천지인의 표시입니다.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은 셋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천지인, 하늘, 땅, 만물, 원방각, 1, 2, 3. 해도 셋으로 봅니다. 해, 햇살, 기. 사람의 마음, 살, 기. 사람을 이렇게 셋으로 본다는 뜻이죠. 마음, 살, 털, 마음, 살, 옷, 불, 물, 김, 왕과 제후와 병사. 이걸 또 셋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바퀴축과 바퀴살과 겉에. 자, 저런 식으로 이 글자를 만든 분들, 특히 우리 그 한국말을 쓰는 분들은 이 세상을 가급적이면 셋으로 보기를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세상을 봤더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 세 번째더라 라고 하는 자기 인식 때문에 그래요.